안녕하십니까. 청춘학습 영동군 평생학습관 요리강사 손상화입니다. 저를 보시면 송국쌤이라고 불러주세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야외 활동이 단절되어 답답하시죠? 그래도 영동군이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됨으로써 여러분들과 방송으로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매우 기쁩니다. 그럼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럼 함께 해볼까요? 손도 흔들고 엉덩이도 흔들고 몸을 풀어줍니다. 어머, 모두들 잘하시네요.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은 긴장을 풀어 다치는 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요리에 앞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고 불과 칼 사용 시에는 안전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오늘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요리는 용동에 유명한 표고버섯을 듬뿍 넣은 표고버섯 버거입니다. 여기서 용동의 유명한 특산물인 표고버섯을 살짝 자랑하고 가겠습니다. 표고버섯은 식감이 좋아 살짝 익혀서 먹으면 버섯만 드셔도 맛있고요. 저같이 뚱뚱한 사람들은 콜레스테롤도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모르죠? 좀 날씬해질까? 그럼 오늘의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모두들 이거 받으셨죠? 학습 배달 임리 닭 준비한 내용은 여기 호밀빵과 양상추, 돼지고기 양념된 불고기예요. 그리고 파, 그리고 우리 용동의 표고버섯, 그리고 야채 등입니다. 그럼 먼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준비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요게 준비한 야채는요 제가 살짝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손질법을 잠시 알려드리고 갈게요. 혹시 여기 파프리카 사용하실 때 파프리카는 보통 잘라서 이렇게 쓰시잖아요.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 앞에 뒤에를 자르시고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둔 것이 요거이고요. 버섯은 밑둥을 자르고 한번 씻어서 이렇게 칼질을 한 거고요. 양파는 양파 하나 썰을 때 팁 하나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위 하얗게 잡아주는 촘촘한 거 있죠. 그거는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넣어서 얘를 어슷하게 해서 이렇게 썰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준비했고요. 파는 보통 이거는 어슷썰기예요. 하지만 나는 어슷썰기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살짝 갈라서요 그냥 뚱벙뚱벙 썰어 주세요. 그럼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팬을 준비하고요. 기름을 살짝 야채 때문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요. 먼저 파 향과 양파 향을 먼저 내겠습니다. 버섯도 넣어주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키트가 다 나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어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요 파프리카나 이런 거는 맨 나중에 넣어주세요. 그냥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야채이니까 나중에 넣어주셔도 돼요. 어머나, 여기 양상추가 들어갔는데 익혀서 드셔도 되는데 제가 여기 준 거는 다 익히시면 안 돼요. 혹시 나는 빨간 게 좋아요 그러면은요 고기가 지금 고춧가루를 넣으면 안 되거든요. 고기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고춧가루는 맨 나중에 늦게 고기가 어느 정도 다 익은 다음에 이렇게 하얀 게 보이면 고기가 덜 익은 거거든요. 그래서 고기가 다 익은 다음에 고춧가루를 첨가해 주시면 됩니다. 저 아침을 안 먹어서 이 냄새만 맡았더니 이거 그냥 집어먹고 싶으네요. 여러분들도 소리만 들어도 맛있어 보이죠? 혹시 키트에 양념이 맛있게 배었지만 나는 조금 싱거운 것 같아 그러면
소금이나 간장을 조금 첨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호에 맞게 간을 해서 드시면 돼요. 지글지글 바글바글 요럴 때 거의 다 익었거든요. 여기다가 야채 준비한 파프리카와 빨간 거, 파란 거를, 빨간 거, 노랑이를 같이 넣어 줄게요. 익었으면 여기다 불을 꺼서 잠시 준비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빵을 준비합니다. 빵은 항상 이 안쪽에 마요네즈를 넣어서 수분 흡수를 억제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빵이 항상 촉촉하고 맛있는 식감을 유도합니다. 그 전에 이제 빵을 쌓기 전에 잘라놓고 준비한 양상추 마요네즈를 빵 안쪽에 마요네즈를 바르는 것은 야채를 올렸을 때 이 빵이 야채의 수분을 흡수하면 빵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흐물흐물흐물을 예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시고요. 양상추를 올리십니다. 이렇게 양상추가 이렇게 펄펄 살아있을 때는 얘를 한번 이렇게 탁 때려서 기절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기절을 한번 시키고요. 이건 데리야끼 소스예요. 준비해주고 재료는 간단해요. 집에 있는 걸로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고기 좀 올려주시고 한 번 더 살짝 뿌려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준비하셨으면 준비한 이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건 집에 다 있으시죠? 그냥 드셔도 좋지만 이렇게 포장을 해서 가면 야외 활동에 소풍 가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준비해서 놓습니다.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마요네즈를 양상추 기절 시키시고 고기 얹어 주시고 야채를 골고루 이렇게 드셔야 돼요. 버섯을 많이 드시면 다음 시간에 드셔서 서로 우리 날씬한 모습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뭐 요게 포장한 걸 한번 볼까요? 짜잔. 이게 조금 부족하다 싶은데 색깔은 좀 부족하네요. 그렇지만 여기다가 혹시 집에 요즘 토마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토마토도 함께 같이 넣으셔서 함께 활용하시면 좋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접시에 담아서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준비한 빵은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충분한 칼로리가 됩니다. 맛있게 드시고 코로나도 한 방에 날리시고요. 모두 건강하십시오. 그럼 아까와 같이 손 흔들면서 마무리 운동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와인의 기본, 그리고 와인의 예절, 또 와인과 어울리는 음식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우리가 준비해서 즐겨볼 수 있는지 와인의 기본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사 김영이라고 하고요. 와인을 또 만들고 이렇게 판매도 해보고 와인을 즐겨한 지 한 10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와인을 즐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아지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와인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안 드셔보셨다면 언젠가 한 번은 좀 내가 마셔보고 싶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와인은 우리가 어떻게 구매하고 또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 또 어떤 음식과 어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와인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앞에 보시는 와인은 레드 와인인데요. 와인은 보통 레드 와인 그리고 화이트 와인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와인을 볼 때 크게는 레드와 화이트 와인. 또 두 개를 또 구분해 보면 레드 중에서도 단 와인, 안 단 와인, 화이트 중에서도 마찬가지. 단 와인, 달지 않은 와인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와인은 이렇게 사이다처럼 기포가 발생하는 스파클링 와인이라는 와인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서도 오늘 한번 이렇게 마셔볼 와인은 레드 와인 중에서 달지 않은 드라이라고 하는 부류의 레드 드라이 와인을 마셔볼 텐데요. 우선 레드 드라이 와인 같은 경우는 좀 입에 넣었을 때 마실 때 가벼운 느낌이 드는 와인이 있고요. 입으로 한번 마셨는데 좀 떨떠름하고 묵직한 느낌이 나는 와인이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느낌이 나는 와인은 좀 라이트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좀 묵직하고 떫은 와인의 그런 맛이 나는 경우는 이제 굉장히 헤비하다. 또 묵직한 와인이다. 풀 바디 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와인을 우리가 골라봤어요. 자, 레드 드라이 와인을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그러면 이 와인을 마실 때 어떤 음식과 같이 마셔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좋은 와인은 사실 안주가 필요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와인만 마시면 내 속도 쓰릴 수 있고 이거 술이니까 이왕이면 안주가 조금 있으면 우리 몸에도 도움이 되고 너무 과음하지 않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과 또 곁들이면 더 맛도 좋고요. 그래서 보통 와인은 식전에 마시는 와인, 식중에 마시는 와인, 식후에 마시는 와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식전에 마시는 와인은요, 우리가 좀 새콤한 화이트 와인들이 될 수 있고요. 자,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식중에 마시는 레드 와인, 고기랑 같이 드시거나 아니면 치즈, 어떤 질감이 좀 있는 씹히는 음식과 함께 마시는 와인이고요. 식후에 마시는 와인은 이제 디저트 와인이라고 아주 단 와인들이 식후에 마시는 와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한번 와인에 대해서 우리가 종류를 이렇게 알아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와인을 구매할 때, 자, 어떻게 와인을 구매할 수 있는지, 우선은 지금 보이시는 와인이 레드 와인이죠. 이 와인을 제가 마트에 가서 이렇게 구매를 하고 싶어요. 제가 마트에 가서 이렇게 와인을 보는데, 이 와인을 보면은, 이렇게 뭔가 라벨이라고 하는 요걸 보고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지요. 근데 봐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말이면 좋겠는데, 영어로 됐거나 이러면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마트나 그 샵에 있는 직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삼겹살이나 어떤 불고기 같은 요리에 와인을 먹고 싶은데 10,000원대 와인, 20,000원대 와인 가격까지 선정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와인을 우리 직원이 아마 안내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와인을 이렇게 봤는데요. 어떤 와인들은 이렇게 막 스티커도 붙여 있고 어떤 와인들은 뭔가 막 이렇게 딱지도 달려서 수상했다는 경력을 보여주는 와인들도 있어요. 그 상을 탄 와인이죠. 그런 와인은 당연히 보증이 된 와인이기 때문에 값이 싸더라도 드시면 좋은 와인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와인을 요걸 한번 시음을 해볼 텐데요. 제가 이거는 지금 미리 따와서 이렇게 코르크가 위로 올라와 있지만 사실상 코르크가 이제 쭉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르크가 있는 와인은 코르크 마개를 이렇게 따는 오프너라고 하거든요. 이 오프너 또는 전문 용어로는 뭐 소믈리에 나이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오프너로 이렇게 여기 스크류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 스크류를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넣으셔가지고 이게 약간 옆으로 그 사선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스듬히 넣으셔서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돌려주세요. 네, 꾹 잡고 돌려주시고. 자, 이 와인 오프너는 어디 근처에 우리 아무 곳에나 가도 팝니다. 슈퍼 같은 곳 있죠? 저가 그런 물품 파는 곳에 가서 사셔서 그냥 네, 저렴한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이 부분을 톱니처럼 된 부분을 걸치시고 꽉 잡고 여기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따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와인이 이렇게 나왔죠. 자, 그리고 코르크가 있는 경우에는 이 코르크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자, 이 냄새를 맡았을 때 안 좋은 와인의 경우는 아주 맡고 싶지 않은 그런 좋지 않은 냄새가 납니다. 근데 좋고 신선한 와인은 이 냄새를 맡았을 때 상큼한 포도향이나 새콤한 향 또는 뭔가 향기로운 기분 좋은 냄새가 나는 게 좋은 와인이에요. 그래서 요 코르크를 확인하고 자, 우리 와인을 한번 따라 봐야겠죠. 와인을 따를 때는 편하게 이렇게 손으로 잡으시고, 자, 잔이 이렇게 있지요. 잔을 놓고 이렇게 잔을 잡고 이렇게 따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혼자 먹을 때 이렇게 따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 어느 자리에서 외부 손님들에게 와인을 대접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게 이제 손님의 잔이라고 생각하시면 친구분이나 가족분의 잔이에요. 그럼 한 손을 뒤에 이렇게 대고 와인을 이렇게 잡고 편하게 잡으시고 이렇게 보이게 해서 이렇게 따르면 되겠죠. 그래서 와인이 여기서 뚝 떨어지고 이러면 이제 지저분해지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너무 넘치지 않게 따르면 됩니다. 와인이 막 넘치고 이렇게 많이 따르면요, 와인에 갖고 있는 고유한 향을 느끼기가 좀 불편해져요. 요 부분은 전부 향으로 채워놨거든요. 그래서 와인의 향을 충분히 즐기시고 싶으시다면 3분의 1 정도만 따르시는 게 가장 적정합니다. 자, 와인을 그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내가 산 와인이 제대로 산 와인 맞는지.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우선 이렇게 하얀 벽이나 종이, 벽지 이런 곳에 색깔을 대보시면 붉은빛이 돌고 색깔을 봤을 때 막 갈색이 난다거나 벽돌색 같이 그런 황토색 같은 색깔이 들어가면 와인이 이제 수명을 다한 죽은 와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자주빛이나 보랏빛이 도는 와인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시게 되겠죠. 네, 냄새를 맡았을 때 막 역한 냄새가 난다거나 알코올 향이 나고 이러면 이거는 상한 와인이고요. 그래도 뭔가 궁금한 느낌이 드는 포도향이 난다면 또는 그런 비슷한 향들이 난다면 음용하기 좋은 와인입니다. 그래서 변질되지 않은 와인인 거죠. 이거를 이렇게 냄새를 맡으시는 거예요. 그냥 꿀꺽꿀꺽 드시면 와인의 이 모든 향을 즐기실 수가 없어서 좀 아쉽죠. 그래서 괜찮네, 색깔도 괜찮고 냄새도 괜찮고 한번 마셔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저 들고 드시면 돼요. 제가 한번 시음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맛있습니다. 요 레드와인은 달지 않은 레드와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드실 때는 향과 맛을 이렇게 향을 맡아보고 맛을 천천히 느끼시는 게 좋기 때문에 벌컥벌컥 드시지 마시고 천천히 한 모금 조금씩 드시면서 자, 이제 친구분과 얘기를 나누거나 혹은 요리를 만들어서 이제 같이 함께 즐기면 좋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와인의 상태를 모두 확인했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마시는 와인과 함께 먹을 음식을 한번 준비해 보는 거겠죠. 그래서 와인과 어울리는 요리를 준비해 볼 텐데요.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영동에서 직접 재배한 산머루 그리고 캠베럴리라는 포도 요 종을 섞은 와인이에요. 그러면 맛이 어떠냐면요, 저만 마셔서 좀 죄송하지만 이 맛이 약간 달지는 않지만 달콤한 향이 납니다. 약간 달콤한 향이 나고 자두향, 약간의 감향, 곶감 같은 약간 달콤한 감향 있죠. 그런 것과 어우러진 포도향, 이런 것들이 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안주가 바로 곶감 그리고 고기류가 되겠습니다. 보통 레드와인은 고기랑 드시면 가장 잘 어울리는데요. 이 와인은 조금 더 가벼운 레드와인이기 때문에 제가 돼지고기로 만든 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간단하게 까나페라고 불리는 핑거푸드, 손으로 이렇게 간단히 잡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과 어울리는 우리 곶감 까나페를 만들어 볼 텐데요. 요거는 우리 별 맛이 나지 않는 약간 짭조름한 소금만 뿌려져 있는 크래커예요. 너무 단맛이 나면 이 와인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너무 달지 않은 별 맛이 나지 않는 크래커를 선택해 줍니다. 물론 빵도 좋겠고요. 그리고 역시
우리 치즈도 일반적으로 우리 구할 수 있는 이런 하얀 치즈 있죠. 너무 막 냄새가 심하거나 또 진한 치즈가 아니어도 돼요. 우리가 시중에 슈퍼에서 구할 수 있는 간단한 형태의 이런 슬라이스 치즈. 네, 저는 체다 치즈라고 쓰여 있는 치즈를 샀고요. 먹기 좋게 이렇게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이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예쁘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우선 9등분을 해놓을게요. 해놓고 네, 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바둑판 모양처럼 잘랐죠? 요거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자,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영동에서 나는 곶감이에요. 이 곶감은 약간 지금은 찬 상태인데요. 차게 드셔도 좋고요. 실온에서 오랫동안 놔둬서 실온의 그 식감을 그대로 느끼셔도 좋습니다. 곶감을 반으로 이렇게 잘라줄게요. 네. 곶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크게 드셔도 좋겠고요. 저는 너무 크지 않은 정도로 잘라볼게요. 네, 이렇게 요걸로. 네, 씨가 있는 거는 빼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곶감을 잘라서 이렇게 이쁘게 놔주시면 네, 간단하죠. 그래서 요 정도를 만드시고 여기다 만약에 내가 더 넣고 싶은 게 있다 하면 추가하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오늘 넣고 싶은 건 바로 햄입니다. 이 햄은 일반적인 슈퍼에서 파는 햄이고요. 어떤 햄이든 너무 양념이 가미되지만 않은 햄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시 햄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는데요. 저는 좀 작게 잘라볼게요.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로 한 입에 넣으실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곶감을 좀 치고 이렇게 넣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가요? 저 와인과 함께 드실 때 이제 이걸 준비해 놓고 드시면 되겠죠.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역시 크래커에 치즈를 놓고요. 그 다음에 햄부터 놓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잘라 놓았던 곶감을 위에다가 얹어 볼게요. 이번엔 거꾸로 이렇게 얹어 볼게요. 이거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 더. 놓으실 때 크래커를 놓으시고 순서는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크래커가 눅눅해지게 젖지만 않으면 돼요. 막 이게 축축하게 젖어버리면 먹을 때 바삭거리는 식감이 떨어져서 좀 맛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촉촉한 것들은 위쪽에 올리고 조금 드라이한 마른 상태의 것들을 아래쪽에. 저는 이 치즈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 고기 한 번 더. 이번엔 고기를 크게, 네, 햄을 크게 하고 곶감도 좀 크게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곶감이 보이기에 이렇게 촉촉한 부분이 겉에 보이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촉촉한 부분을 겉으로 보이게 이렇게 놓으셔도 손님들 오시면 네, 좋아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제가 음식과 한번 와인을 준비해 봤는데요. 레드와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너무 무겁지 않은 레드와인, 약간 달달한 느낌이 있는 레드와인을 드시면 좋고요. 좀 이렇게 찬 음식과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드시는 와인도 다른데요. 오늘 와인의 기본 마지막으로 요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에는 우리 생명들이 막 태어나고 파릇파릇한 이제 그런 봄을 느낄 수 있죠. 추위도 끝나가고. 그래서 주로 봄에는 추위가 끝나가고 봄이 이렇게 오니까 이런 레드 와인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화이트 와인도 네, 그냥 본인의 취향에 맞게 다 드셔도 특히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여름에는 너무 독하거나 너무 무겁거나 떫은 레드 와인을 드시면 더워요. 덥고 네, 막 이렇게 그죠? 집중이 일에 안 된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잘 취하기도 하고요. 여름에는 가벼운 이렇게 레드 와인이나 아니면은 우리 사이다 같이 발포성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부르는 짜릿짜릿한 그런 와인을 시원하게 드셔도 좋고요. 가을이나 겨울에는 점점 추워지니까 어떤 와인이 어울릴까요? 네, 몸을 데워주는 좀 풀바디한, 우리 처음에 했었죠? 풀바디한, 똘똘하고 무겁고 혹은
좀가 짙은 풍미가 나는 와인이 또 잘 어울릴 수 있겠죠. 저는 사실 레드 와인을 사계절 내내 즐기는 편인데요. 겨울에는 좀 데워서 먹기도 하고요. 여름에는 차갑게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규칙이 딱히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었다는 얘기만 드렸고요. 이렇게 즐기는 방식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와인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근고지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근고지영. 뿌리가 탄탄하면 나뭇가지가 번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와인이 어려운 게 전혀 아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편하게 즐기실 수 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적인 상식을 갖춰 놓으시면 앞으로 좀 더 풍부한 와인 생활 혹은 어떤 모임에 가서도 풍부하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 저는 오늘의 와인의 기본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근고지영 사자성어도 와인과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